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겸손입니다. 오늘은 입냄새가 심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입냄새가 심하다면 이것 의심해보세요. 우선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은 대부분의 입냄새가 있다고 치과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입냄새가 심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오히려 입냄새가 정말 심하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냄새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입냄새가 나지 않는데 내 스스로 너무 많이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입냄새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충치입니다. 충치는 정말 심한 경우에만 입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충치가 굉장히 심하면 악취를 유발하게 되죠. 그런데 입냄새를 유발할 정도의 충치라면 거의 신경치료까지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잇몸 질환입니다. 치석이 쌓이면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잇몸 질환, 즉 풍치가 생기면 잇몸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특히나 부정교합이 있는 분들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치석이 쌓일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양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잇몸 질환이 생기기 쉽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 해결 방법은 잇몸 치료를 하면 됩니다. 잇몸 치료라는 것은 마취를 하고 잇몸 속에 있는 치석과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힘든 치료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구강건조증이 있습니다. 구강건조증은 쉽게 말해서 입이 마르는 질병인데요. 침 분비가 적어져서 입이 마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입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침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가장 큰 성분은 물이겠지만 그 외에도 항균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항균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기 쉽고 그로 인해서 입냄새가 나는 것이죠. 또한 구강이 건조하면 세균 또한 증가합니다. 구강건조증은 입에 뿌리는 타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는 인공 눈물을 넣잖아요. 마찬가지로 입에 뿌리는 인공 타액이 있습니다. 그 인공 타액을 입안에 뿌리면 많이 좋아집니다. 네 번째로는 비염과 축농증이 있습니다. 좀 의아하실 텐데요. 비염이랑 축농증이면 코의 문제인데 어떻게 입에서 냄새가 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코가 막혀있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많고 코에 있는 염증 물질의 냄새가 입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편도결석이 있습니다. 편도결석은 편도에 이물질과 세균들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작은 알갱이 같은 것들입니다. 저도 20대 때 한창 공부할 때 좀 생겼던 적이 있었는데요. 면역이 떨어질 때 자주 나타납니다. 그 목에서 나오는 알갱이의 냄새를 맡아보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냄새가 납니다. 편도결석은 이비인후과에서 해결하셔야겠죠. 그 외에도 입냄새의 원인은 참 많습니다. 소화기관의 문제라든지 간의 문제라든지 내가 먹은 음식들이 좀 향이 강한 음식을 좋아한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입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냄새가 정말 많이 나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수치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데요. 구강내과라는 곳에 가시면 입냄새를 측정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갖고 있지 않고요. 대학병원에 있는 구강내과 내지는 구강내과 수련받으신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구강내과를 개원하신 그런 치과들,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사실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시면 입냄새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어서 내가 입냄새가 나는 것인지 혹은 내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실제로는 입냄새가 많이 나지 않지만 입냄새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입냄새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